그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그 이데오라는 말과 로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논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는 지금 많이 다 사라져가고 퇴색해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에 가장 살아서 불꽃처럼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 남남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한 상태에 들어와서 저는 이 이데올로기가 우리 안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1960년대에 다니엘 벨이라는 미국 학자가 있는데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1950년대에 들어서 그 미국 의회 내에서도 메카시 선풍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들을 막 배척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니엘 벨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미국은 사회주의 이론들이 막 팽배했지만 사회 현상을 봤더니 이게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걸 본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화이트 칼라들이 막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아지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급 투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 완충 지역이 생긴 겁니다. 이제 1961년도에 이 책을 펴냈는데 이게 이제 예언처럼 쓰여진 책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키신저에 의해서 중국하고 핑퐁 외교를 하면서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고르바초프가 1985년대에 들어서거든요. 페레스트로이카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 개방 정책입니다. 근데 참 역설이라는 것이 1986년도에 이제 전 세계를 이제 깜짝 놀라게 했던 체르노빌 원전 이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르노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걸 못 막았다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글라스노스트라고 이제 이름 붙이는 정치 개방 정책이 이제 이루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서 89년도에 드디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다 독립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는 반면에 그럼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여기는 다 자본주의 국가였지만 사회주의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해서 좋은 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거라든지 노동조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부분들을 또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혼합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데올로기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을 한번 들여다보면 김일성이 94년도에 이제 죽게 되면서 고난의 행군이 95년도에 시작돼요. 그게 이제 그 언제까지 하면 99년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또 97년도에 IMF라는 게 터지는 거예요. 양쪽 다 뭐가 오냐면 빈곤이 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드디어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행군과 IMF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저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신현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없어진 이데올로기가 우리는 좀 늦었지만 그때도 사라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갱이라는 단어며 또 하나는 보수 꼴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우리가 입 밖에 내기도 좀 거친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없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또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른 두 집단이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를 갖다가 비하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이미 시대는 지나갔는데 한국에만 갈라파고스 화석처럼 살아남아서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몰아내야죠. 이거는.